그날도 평범한 월요일이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엘레강스 피부관리실에 새로운 손님이 온다고 직원이 말했는데 남자 손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샵은 주로 여성 고객들이 오는데 남자분은 정말 드물었거든요.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문이 열리며 들어온 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38세의 박재훈 씨였는데 키가 178cm 정도로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수수한 회색 니트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정말 따뜻하고 선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피부 관리 받으러 왔는데 하고 어색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왜 그렇게 귀여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목소리도 정말 부드러웠고요. 어서 오세요. 처음이시죠? 제가 웃으며 맞이했는데 그때 재훈 씨가 살짝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 저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어머니가 강제로 예약을 잡아줬다고 해요. 38살에 결혼도 안 하고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어머니가 화가 나서 피부 관리라도 받고 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솔직하죠? 그분은 IT 개발자로 집에서 재택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거의 외출을 안 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극도로 제한적이었대요. 친구도 별로 없고 연애 경험도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와는 정말 정반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분이었죠. 저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교 모임도 자주 나가는 편이거든요. 첫 피부 관리를 해드리는데 정말 피부가 거칠었어요. 집에서만 있다 보니 관리를 전혀 안 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나이에 비해서는 괜찮은 편이었어요. 선생님, 몇 살이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나이가 궁금해요? 하고 제가 장난스럽게 웃었더니 그냥 48이에요. 하고 말했을 때 재훈 씨 눈이 정말 커지더라고요. 정말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하고 놀라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그날 관리가 끝나고 재훈 씨가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는데 그때 제 마음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거든요. 재훈 씨는 그 다음 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 샵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피부 관리 때문이었겠지만 3주째부터는 저와의 대화를 위해 오는 것 같았어요. 매번 올 때마다 작은 선물을 가져오더라고요. 커피나 디저트 같은 거요. 직원분들도 드세요 하면서 정말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궁금해했어요. 혼자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샵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저도 모르게 재훈 씨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2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두려움, 사업을 시작할 때의 걱정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아이 둘을 키우면서 사업까지 하다니. 재훈 씨가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말해줬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재훈 씨가 혹시 점심 한번 같이 드실 수 있을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제안하더라고요. 샵에서만 만나니까 답답해서요 하면서요. 첫 점심 데이트는 정말 어색했어요. 샵에서는 그래도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밖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재훈 씨도 마찬가지였고요. 저 이런 거 처음이에요. 재훈 씨가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여자분과 둘이서 밥 먹는 거요. 저도 20년 만이에요. 하고 제가 대답했더니 재훈 씨가 그럼 우리 둘 다 서툴러도 괜찮겠네요 하고 웃더라고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미소였거든요. 그날부터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점심만 먹었는데 점점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산책하고 어느새 해가 질 때까지 함께 있게 되었어요. 재훈 씨는 정말 제가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를 외모로만 보지 않고 제 내면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절대 성급하게 굴지 않았어요. 2개월쯤 지났을 때 재훈 씨의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꾸준히 관리를 받고 제가 추천해드린 제품들을 사용한 덕분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그때부터 더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피부도 좋아졌는데 왜 계속 와요? 하고 물었더니 선생님, 아니, 미영 씨를 보기 위해서요. 하고 조심스럽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때 제 심장이 정말 미친 듯이 뛰었어요. 2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거든요. 3개월째부터는 정말 달랐어요. 재훈 씨가 제 얼굴을 만질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재훈 씨, 오늘은 어때요? 하고 물을 때마다 재훈 씨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느 날 재훈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미영 씨, 그런데 제가 그분의 얼굴에 손을 올렸을 때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저희 사이의 공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재훈 씨의 강렬한 시선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샵에 다른 손님이 없을 때는 정말 위험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속삭였지만 재훈 씨가 제 손을 감쌌을 때 모든 이성이 무너졌어요. 미영 씨,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재훈 씨가 정말 열정적으로 고백했어요. 그 순간 저도 재훈 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48세와 38세, 나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서로에 대한 뜨거운 갈망만이 존재했어요. 재훈 씨, 나도 미쳐가고 있어요. 당신 생각만 해요. 재훈 씨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고백했어요. 그날 밤 재훈 씨가 전화를 했어요. 미영 씨, 잠들었어요? 아니에요. 잠이 안 와요. 저도요. 계속 생각나요. 그날 밤 새벽 3시까지 전화를 했어요. 정말 10대 연인들처럼요. 그 다음 날부터 저희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샵이 끝나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서로를 갈망하며 끌어안았어요. 제 차 안에서, 한적한 공원에서, 호텔에서, 어디서든 서로를 놓지 못했어요. 재훈 씨는 정말 로맨틱했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꽃을 가져오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기억해서 포장해 오고 20년 전 신혼 때도 이렇게 설레지 않았어요. 미영 씨, 당신을 보는 순간부터 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당신 없는 하루도 견딜 수 없어요. 재훈 씨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간절히 말했어요. 나도 그래요. 20년 동안 죽어있던 내 마음이 당신 때문에 다시 살아났어요. 이런 감정이 가능한 줄도 몰랐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밤늦게까지 서로를 놓지 못하는 저희였어요. 전화기를 놓지 못해 새벽까지 대화하고 하루 종일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어느 날은 재훈 씨가 미영 씨가 보고 싶어서 일에 집중이 안 돼요 하고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저도 나도요. 손님 얼굴에 당신 얼굴이 겹쳐 보여요 하고 답장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제가 달라진 걸 느꼈나 봐요. 요즘 뭔가 좋은 일 있어? 하고 직원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너무 밝아졌다면서요. 아이들도 눈치챘어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예뻐졌어? 하고 지수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화장품도 바꿨어요? 정말 사랑에 빠진 여자는 달라지나 봐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재훈 씨가 저를 끌어안으며 격정적으로 프로포즈했어요. 결혼해요, 미영 씨.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당신과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요. 네.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하고 재훈 씨의 입술에 키스하며 대답했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재훈 씨와 결혼하기로 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었어요. 20년 동안 아이들만 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새로운 남자가 나타났으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많았어요. 아이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하고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뭐예요, 엄마? 지수가 물어봤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지수와 민수가 서로를 쳐다보더라고요. 엄마, 정말이요? 민수가 먼저 물어봤어요. 응, 그분을 한번 만나볼까? 나이가 어떻게 돼요? 지수가 현실적인 질문을 하더라고요. 38살. 지수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보다 10살이나 어리네요. 그래. 어떻게 생각해?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가 좋으면 저희도 좋아요. 근데 정말 그분이 엄마를 좋아하는 거 맞아요? 그럼. 정말 좋아해. 첫 만남은 정말 어색했어요. 재훈 씨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보다 고작 13살, 15살 어린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요. 안녕하세요. 박재훈입니다. 재훈 씨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지수예요. 큰딸이 차분하게 인사했어요. 민수입니다. 아들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재훈 씨는 점점 편해졌어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성숙하고 따뜻했거든요. 재훈 씨는 어떤 일 해요? 지수가 물어봤어요. IT 개발자예요. 집에서 일해요. 우와, 멋있네요. 저희 엄마 어떻게 생각해요? 민수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정말 존경해요. 혼자서 두 분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고 사업도 성공시키고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럼 나이 차이는 신경 안 써요? 지수가 물어봤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져요. 아이들도 재훈 씨를 좋아했어요. 특히 재훈 씨가 정말 순수하고 착하다는 걸 금방 알아차렸거든요. 그 후로는 가끔 네 명이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했어요. 가까운 공원도 가고 영화도 보고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재훈 씨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좋은 형, 좋은 친구가 되어줬죠. 그게 더 좋았어요. 엄마, 재훈 아저씨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지수가 어느 날 말했어요. 그래. 네. 엄마를 정말 소중하게 대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강요하지 않고 민수도 재훈 형 좋아해요. 게임도 같이 하고 진로 상담도 해주고 하더라고요. 정말 완벽한 6개월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재훈 씨가 어머니께 저를 소개하면서부터였어요. 재훈 씨가 어머니께 저를 소개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대가 컸어요. 재훈 씨 어머니도 저를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재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대요. 오, 그래. 드디어 여자친구가 생겼구나. 처음에는 기뻐했다고 해요. 네, 정말 좋은 분이에요. 몇 살이니? 어떤 일에? 48살이고 피부관리사 일을 해요. 그 순간 재훈 씨 어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뭐라고? 48살이라고? 네. 너보다 10살이나 많다고?
미쳤니? 재훈 씨가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대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48살이면 더 이상 아이도 못 낳잖아. 어머니, 저는 아이보다 미영 씨가 더 중요해요. 안 돼. 절대 안 돼. 너는 내 하나뿐인 아들이야. 우리 박 씨 가문의 대를 어떻게 이을 거야? 그날부터 재훈 씨 집은 전쟁터가 되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며칠 동안 울고불고 난리를 쳤대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재훈 씨 어머니가 제 샵에 나타난 거예요. 당신이 미영 씨지? 하면서 정말 무서운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어머니는 인사도 받지 않았어요. 내 아들 놔줘요.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샵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모두 놀라서 쳐다봤어요. 어머님, 일단 앉아서 이야기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앉기는 무슨, 당신 나이가 몇 살이에요? 48살입니다. 48살이 38살짜리를 꼬신다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재훈 씨를 꼬셨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어머님, 저희는 서로 좋아해서. 좋아하기는 무슨, 당신이 젊은 남자 하나 잡으려고 꽃뱀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정말 모욕감을 느꼈어요. 제가 재훈 씨한테 뭔가 목적이 있어서 접근했다고 생각하는 거더라고요. 내 아들은 아직 젊어요. 아이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자와 결혼해야 해요. 어머님, 당신이랑 결혼하면 우리 가문대가 끊어져요. 손주는 포기하라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저는 재훈 씨에게 아이를 낳아줄 수 없었거든요. 아줌마, 내 아들 놔줘요. 제발 놔주라고요. 어머니가 거의 울부짖듯이 소리쳤어요.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직원들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정말 창피하고 속상했어요. 어머님, 일단 진정하고.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요? 내 아들이 또라이가 됐는데. 결국 어머니는 30분 동안 소리를 지르다가 가셨어요. 마지막에 다시는 내 아들 만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그날 저녁 재훈 씨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미영 씨,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그럴 줄 몰랐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마음도 이해해요.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았죠? 조금. 하지만 어머니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재훈 씨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이 차이도 있고 정말로 저는 당신에게 아이를 낳아줄 수 없잖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로 제가 재훈 씨의 인생을 망치는 건 아닐까? 재훈 씨 어머니가 샵에 온 사건 이후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재훈 씨 친척들까지 나서서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삼촌, 고모, 사촌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말했대요. 재훈아, 정신 차려. 48살이면 거의 내 어머니 뻘이야. 첫사랑이라고 눈이 멀었구나. 아이도 못 낳는데 무슨 결혼이야. 우리 집안에 손주 하나 없으면 어떻게 해? 조상님들께 어떻게 설명할 거야. 재훈 씨는 가족들의 반대에 정말 힘들어했어요. 매일 집에서는 울음바다였고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대요. 재훈아, 엄마가 죽으면 그때 결혼해.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해요. 어느 날은 재훈 씨 고모까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미영 씨라고 하죠? 저는 재훈이 고모예요. 아, 안녕하세요. 우리 재훈이 놔주세요. 제발이요. 고모님, 재훈이는 아직 젊어요. 앞으로 5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48살짜리랑 결혼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이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정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재훈 씨 가족들로부터 계속 압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재훈 씨 어머니가 저에게 다시 찾아온 일이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어요. 샵 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제가 깜짝 놀라서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어요. 미영 씨, 제발 내 아들을 놔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재훈이는 아직 젊어요. 아이 낳을 수 있는 여자와 결혼해야 해요.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요. 무릎 꿇고 우시는 어머니를 보는 순간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제가 재훈 씨를 사랑하는 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구나 싶었어요. 저한테는 재훈이가 전부예요. 하나뿐인 아들인데 당신 때문에 대가 끊어지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죄책감이 들었어요. 재훈 씨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었거든요. 어머님, 일단 일어나서 이야기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거예요. 아들 하나 장가 보내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아파하는 게 맞나 싶었어요. 재훈 씨 어머니가 무릎 꿇고 우시는 모습을 본 후로 제 마음이 정말 많이 흔들렸어요.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재훈 씨였지만 그의 가족들이 모두 반대하는 상황에서 결혼을 강행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무엇보다 어머니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로 재훈 씨에게 아이를 낳아줄 수 없었거든요. 48세라는 나이에 임신은 거의 불가능했고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위험 부담이 너무 컸어요. 재훈 씨는 아직 젊으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자와 결혼해야 해.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어머니가 샵에서 소리를 지른 후로 동네에서는 이미 소문이 다 퍼진 상태였거든요. 엘레강스 원장이 어린 남자친구와 사귄다더라.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난다더라. 시어머니가 반대해서 난리라더라. 이런 얘기들이 들려왔어요. 재훈 씨도 정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집에서는 매일 전쟁이었고 어머니는 밥도 안 드시고 울기만 했대요. 미영 씨,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설득 못해서. 재훈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미영 씨, 저희 도망가요. 멀리 가서 둘이서만 살아요. 재훈 씨가 이런 제안까지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저에게는 아이들이 있었고 샵도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재훈 씨 어머니를 그렇게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제 친구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영아, 솔직히 말해서 너무 힘들어 보여.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재훈 씨 어머니 말도 틀린 건 아니야. 나이 차이도 있고 아이 문제도 있고. 수진아, 너까지 그런 말하는 거야. 나는 내 친구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지금 너 정말 많이 상처받고 있잖아. 정말로 저는 매일매일 상처받고 있었어요. 재훈 씨와 함께 있을 때는 행복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계속 이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내가 재훈 씨의 인생을 망치는 건 아닐까? 정말로 이 사랑이 옳은 걸까? 나중에 재훈 씨가 후회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재훈 씨도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결국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어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었거든요. 재훈 씨, 만나서 이야기해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제 표정을 보고 재훈 씨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나 봐요.
미영 씨,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재훈 씨,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저희 헤어져요. 뭐라고요? 재훈 씨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헤어져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재훈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절규했어요. 어머니 말이 맞아요. 당신은 아직 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와 결혼해야 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재훈 씨가 저를 끌어안으며 외쳤어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도 재훈 씨의 품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도 미치겠어요. 당신을 놓는다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하지만은 없어요. 도망가요. 우리 둘이서 멀리 가요. 재훈 씨가 격정적으로 제안했어요. 재훈 씨, 제가 재훈 씨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사랑만으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어요. 현실을 봐요. 현실 따위 집어치워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재훈 씨가 제 입술에 격렬하게 키스했어요. 저도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재훈 씨를 더욱 끌어안았어요. 카페 한 구석에서 서로를 놓지 못하는 저희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당신과 결혼하면 당신도 어머니도 평생 후회할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아이를 낳아줄 수 없어요. 손주를 안겨드릴 수도 없고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사랑이 전부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게 될 거예요. 재훈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영 씨, 제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럼 더 이상 놓을 수 없잖아요. 놓아야 해요. 서로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정말 힘든 대화를 나눴어요. 재훈 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뭐든지 할게요. 행복해지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려요. 그런 건 없어요.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 재훈 씨, 평생 당신만 사랑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재훈 씨는 제 집 앞에서 밤새 기다렸어요. 미영 씨, 나와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재훈 씨가 절규하며 소리쳤어요. 저는 집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재훈 씨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나가고 싶었지만 나가면 다시 그의 품에 안길 것 같아 참았어요. 미영 씨, 제발 한 번만 더 만나요. 마지막으로. 재훈 씨가 울부짖었어요. 아이들이 잠든 시간이었는데 민수가 일어나서 물어봤어요. 엄마, 밖에서 누가 부르는 것 같은데. 괜찮아, 다시 자. 재훈이 형인 것 같은데. 뭔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재훈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1시간 넘게 제 이름을 불렀어요. 결국 저는 나갔어요. 재훈 씨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끌어안았어요. 놓지 않을 거예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재훈 씨가 저를 끌어안으며 흐느꼈어요. 재훈 씨, 이래서는 안 돼요. 저희 둘 다 더 힘들어져요. 저도 재훈 씨의 품에서 울었어요.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재훈 씨가 제 얼굴에 키스를 퍼부었어요. 저희는 그날 밤 서로를 놓지 못했어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더욱 격렬하게 서로를 갈망했어요. 근처 24시간 카페에 가서 새벽까지 앉아 있었어요. 서로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당신을 잊을 수 없어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재훈 씨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나도 당신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이런 사랑은 다시 없을 거예요. 제가 재훈 씨의 가슴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헤어져야 해요? 그래야 해요. 다시 만날 수는 없을까요? 안 돼요. 만나면 더 힘들어져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저희는 서로를 놓았어요. 진짜 마지막이었어요. 사랑해요. 평생 사랑할 거예요. 재훈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나도 사랑해요. 정말 사랑했어요. 제가 돌아서며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 재훈 씨는 샵에 오지 않았어요. 저도 재훈 씨께 연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 둘 다 매일 밤 서로를 그리워하며 울었어요. 그 후 몇 달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매일 재훈 씨 생각만 났어요. 샵에서 일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온종일 재훈 씨만 생각났어요. 가끔 재훈 씨가 다니던 길을 걸어보기도 했어요. 혹시 마주칠까 봐서였는데 동시에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아이들도 제 변화를 눈치챘어요. 엄마, 왜 이렇게 우울해해요? 재훈 아저씨 때문이에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요. 밤에 우는 소리 들려요. 민수도 엄마, 재훈 형이랑 왜 헤어지셨어요? 저희는 좋았는데. 하고 물어봤어요. 어른들의 사정이 있었어. 다시 만나시면 안 되나요? 안 돼. 이제 재훈 씨는 다른 사람과 살아야 해. 6개월 후 정말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재훈 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동네 미용실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엘레강스 원장이랑 사귀던 그 남자 결혼한다더라. 30살 초등학교 선생님이랑. 결국 더 어린 분과 결혼했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와서 혼자 울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듣고 나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행복해. 정말 행복해야 해. 하고 중얼거렸어요. 결혼식 날짜도 알게 됐어요. 그날 저는 샵 문을 닫고 집에서 혼자 있었어요. 재훈 씨가 지금 결혼식을 올리고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숨이 막혔어요. 신부가 정말 예쁘겠지. 젊고 예쁜 신부. 재훈 씨가 웃고 있겠지. 행복해하고 있겠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20년 전 남편을 잃었을 때도 이렇게 아프지 않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보내는 게 더 아프더라고요.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어요. 재훈 씨는 지금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재훈 씨 어머니도 손주들을 보시며 행복해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분이 행복하길 바라요. 비록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이었지만 그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48세에 다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거든요. 지금 저는 53세가 되었어요. 아이들은 다 성장해서 각자의 길을 가고 있고 저는 여전히 샵을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어요. 가끔 외롭기는 하지만 그때의 사랑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어요. 요즘에는 나이 차이가 나는 커플들을 봐도 예전처럼 시선이 따갑지 않더라고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족들의 반대는 큰 벽인 것 같아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라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아이 문제가 있다면 더욱 그래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저도 재훈 씨와의 사랑을 후회하지 않거든요. 비록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재훈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정말 행복해요. 아내분과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라요. 그리고 가끔은 저를 좋은 추억으로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나이 차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진솔한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어요.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